오늘은 700년대, 800년대의 세계사를 말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은 발해와 신라의 남북국 시대가 되겠고, 900년대로 들어가면은 다시 후삼국으로 분할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으로 말하면은 당나라, 그야말로 성당 시대부터 완당 시대까지 망할 때까지. 당나라 원래 600년, 700년, 800년, 300년 왕조지요. 그리고 유럽으로 말하면 이제 그 프랑코 왕국, 그러니까 500년대, 600년대, 700년대, 800년대 한 400년 이어지는 프랑코 왕국이 800년대 와서 이제 비로소 이제 서로마 제국이 부활됐다고 말하려고 됐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신라, 그러니까 통일신라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이제 700년대, 800년대인데요. 이제 900년대로 들어가면은 다시 후삼국으로 분열되는데, 뭐 여러 중요한 인물들이 많지만 장보고를 하나 설명하겠습니다. 800년대죠. 장보고는 뭐 귀족도 아니었고 오히려 이제 처민 출신이지만 그 중국으로 건너가서 산동에다가 적산원을 설립하고 엄청나게 이제 그 성장을 해가지고 그 청해진, 완도에다 청해진을 세워서 해상 무역권을 장악하는, 그래서 우리가 장보고를 해상왕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장보고가 그 암살됐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그 해상 그 국가로서, 해양 국가로서의 면모를 일시에 잃어버린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죠. 소위 해상왕이라고 불릴 만큼 됐을 때, 요새로 말하면 한중일뿐만 아니라 저 동남아시아까지 다 장악했을 것 같은데, 그 백기를 장악했는데, 그가 이제 더 욕심을 낸 나머지 이제 신라 왕실에다가 이제 딸을 시집보내고 해서 이제 외척으로서 어떻게 그 권세를 잡아보려 했던 것이고, 사실은 이제 그게 유혹을 느꼈던 것은 그 신라가 왕권 다툼할 때 이제 그 도망원 그 왕족이 있었죠. 그를 이제 이렇게 뒷봐주면서 결국 이제 그 옹립하고 어떻게 해보려다가 나중에 이제 그 신라 왕족들에게 그 암살당했죠. 그 아쉬운 대목이, 그러니까 장보고를 암살하면 거기에서만 그쳤어야 되는데 그 청해진까지 다 그냥 폐쇄시켜버렸다는 것은 아주 신라가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청해진 폐쇄 이후로 장보고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모두 우리나라에 특히 이제 그 700년대는 안사의 난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 알록산과 사사명의 난이라고 그러는데, 그 난에 이제 우리가 잘 알려진 인물이 이제 양귀비죠. 그 양귀비가 이제 그 미인으로 꼽히는데, 그 또 양귀비, 그러니까 알록산은 그 소그트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말하면 이제 그 동양 사람하고 달리 굉장히 몸집이 크고 그랬는데, 비만하고, 오죽에서 이제 그 배가 너무 뚱뚱하니까는 양귀비가 못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배는 뭐가 들었냐니까는 그 황후에 대한 그 충성심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너스를 떨었다는데, 그 나이에답지 않게 자기가 그 양귀비의 양자라고 이렇게 자청하고서 어머니라고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안사의 난에 이제 그 먼저 당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양귀비도 그 자결해야 했고 그랬는데, 다시 이제 800년대 와서 황소의 난이 일어납니다. 황소는 이제 뭐 산동지방의 소금장사였다고 그러는데, 그 황소가 소가 아니고 사람 이름이에요. 황소의 난은 이제 이 당나라를 거의 이제 두 번째 무너지게 해서 나중에 이제 그 주전충의 그 난으로 완전히 당나라가 무너졌지만은, 황소의 난 기억할 만한 것은 우리나라 최치원 견당 유학생, 그러니까 당나라로 갔던 그 유학생 중에 최치원이 있어요. 최치원 유투품이죠. 골품으로만 따지자면. 그래서 이 신라가 그 마지막에 그 뭡니까 발전의 한계였던 것은 골품제도인데, 그 유투품으로서 이제 그 당나라에 유학을 가서 그 당나라의 과거에 이제 급제를 합니다. 근데 그때 그 유명한 글이 뭐냐면 토황소 경문, 그러니까 황소의 난으로 토벌하는 데요. 프랑크 왕국, 그러면 이제 우리 동양으로 이해하자면 몽골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오랑캐란 말이죠. 프랑크족이라는 게.
그 오랑캐인데 그게 이제 유럽을 전부 이제 지배하면서 동화된 거죠. 그러니까는 뭐 중국도 이제 선비족이 그 북위로 해서 이제 지금 한쪽으로 동화된 것처럼 그 800년대가 왜 800년 그야말로 서기 800년이 중요하냐면은 그 프랑코 왕국의 카롤루스 대제가 이제 이 가톨릭하고 가톨릭 뭡니까 교황으로부터 황제 대관식을 받았어요. 그게 완전히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자기가 그 서유럽의 카롤루스 대제로서 등극하는 의미도 있지만 옛날에 과거에 사라진 서로마가 부활했다. 카롤루스는 이제 이 라틴어 이름이고요. 본명이죠. 본인이 불렸던 이름인데 한동안 이제 독일에서는 카랄 대제라 그러고 또 프랑스에서는 사르마누 대제라 그러고 영국에서는 이제 찰스 대제라 그러죠.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이에요. 카롤루스가 이제 라틴어고 본명이고 본인이 불렸던 이름인데 독일이나 또는 프랑스나 영국이 저마다 자기들 언어로 달리 불렀던 것이죠. 원래 그 라틴어가 영어나 불어나 또는 독일어의 원래 이 모태어니까요. 이제 그거는 그렇게 아시고. 카롤루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 피피는 난장이었다고 그러는데 카롤루스는 굉장히 기골이 장대하고 키가 크고 그리고 아주 훈남이고 멋쟁이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비하면 또 일자무식이었어요. 문맹이었어요. 이거는 뭐가 닮았냐면은 징기스칸이 굉장한 리더십이 뛰어나고 그러는데 세계 대제국을 이루는 기틀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도 문맹이었거든요. 그런 점은 또 닮았어요. 근데 또 특이한 거는 카롤루스는 이제 뭐 도서관을 많이 만들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알파베트 소문자 대문자로 쓰던 소문자를 또 새로 이제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맹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기 신하들을 잘 써서 무신들을 잘 사용해서 문화를 신장시켜서 그래서 비록 프랑코 왕국이 몽골 제국처럼 오랑캐의 나라로 출발했지만은 유럽 사람들은 자기들 아이덴티티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카알 대제니 또는 사르마누 대제니 또는 찰스 대제니 이렇게 이름 부른다는 자체가 카롤루스를 뭐 오랑캐로 보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자기들의 뭐 우리 같은 세종대왕 같은 그런 위대한 왕